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우리에게 발생하는 정말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는 너무 아프고 불편하지만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문에 발생한 질환들이겠죠. 맞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진료받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감추지 말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항문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기관 중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당연히 여기다 제 기능을 잃은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기관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항문. 항문은 배변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를 체외로 배설하는 장기의 말단 부위다. 여러 기관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탈이 나기 쉽다. 항문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항문에 통증이나 출혈이 생길 수 있고 하루 종일 항문 가려움증으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노력을 한다면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문 질환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항문 질환이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의 산물인 까닭이다. 따라서 변비가 심해지지 않도록 일상생활 중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올바른 배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문 질환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해서 병을 키워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항문 질환은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을 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문 질환 특성상 초기에 내원하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항문 질환에 대해 외과 전문의 강기찬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네, 현대인들은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또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이 항문 질환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를 높이고요. 또 장운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비나 설사를 유발해서 이것이 항문 질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환이 바로 항문 질환일 텐데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강기찬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항문 질환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항문 질환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병원에 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항문 질환에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네. 몸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지만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먼저 이제 항문이 떠오르고요. 네, 그렇죠. 이제 저는 발하고 항문을 이제 생각을 발도 하는데 있겠군요. 예. 우리 발은 직립보행하기 전 두 손과 함께 우리 몸을 떠받들던 일을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혼자 다 하게 됐고요. 네. 항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손과 두 발 이렇게 직립보행하기 전에는 엉덩이가 하늘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끔씩 항문은 바람도 세고 이제 햇빛도 세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어둡고 이제 은둔한 깊은 곳에 이제 항문이 위치하다 보니까 네. 이제 대접을 가장 받지 못하는 이제 부위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몸에서 가장 불결한 부위를 이제 항문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항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타부시하는 문화를 가지게 네. 되고요.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항문에 문제가 생겨서 증상이 발생해도 이제 빨리 남에게 이제 얘기도 하지 못하고 예. 이제 병원도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이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천대를 받고 있다는 마음이 좀 공감이 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항문도 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화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항문도 소화기관입니다. 항문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항문을 밖에서 보면 이제 많은 주름이 아코디언처럼 이제 움츠려져 있고 예. 그리고 피부에서 색깔이 갑자기 변색되는 걸로 이제 우리가 항문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태아기에 이제 이 작은 창자와 큰 창자가 형성이 되고요. 이 여세를 몰아 이 대장의 끝이
항문 쪽으로 이제 굴파기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이 항문 쪽에 있는 피부는 작은 함몰이 생기면서 이 안쪽으로 우물을 파듯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위쪽의 대장과 이제 밑에 쪽 항문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네. 이 만나서 이제 현재 항문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장과 피부가 처음 만났던 자리는 이제 이빨 모양으로 흔적이 남게 되는데요. 네. 이 항문 안쪽에 약 2cm 되는 이 부분을 이제 치상선이라고 부르됩니다. 그래서 이 치상선 상부는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그 하부는 이제 피부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직장이 좁아지는 부위부터 이 항문까지를 이제 항문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문관은 높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상표로 덮여 있습니다. 이 아까 이빨 모양이라고 불리우는 이 치상선 아래쪽은 피부 상표와 같은 이제 성분으로 되어 있어 이제 체성신경의 지배를 받아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치상선 위쪽은 직장과 같은 소화관 점막 쪽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옆에 보면 외 항문괄약근, 내 항문괄약근이 있습니다. 이 내 항문괄약근은 이 심장 근육이나 호흡 근육과 같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불수의근으로 자동분처럼 움직이지만 이 외 항문괄약근은 팔다리의 근육처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수의근으로 대변을 참기 위해 일시적으로 항문을 폐쇄하고자 할 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대변을 참거나 배변 중 한 변을 자르고 싶을 때는 이 외괄약근이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괄약근, 외괄약근은 이제 수축을 해서 항문을 꽉 움켜쥐고 있다가 네. 직장 내로 변이 들어오면 이 내괄약근은 변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완을 하고요. 네. 외괄약근은 만일 내가 이제 변을 놓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완을 해서 변을 내려보내고 내가 화장실을 못 가고 변을 참아야겠다. 네. 그러면 이 외괄약근이 수축을 해서 이제 변을 참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괄약근의 활동으로 우리가 이제 가령 이제 변이를 느낄 때 화장실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항문에 이제 어떤 질환이 발생하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될 텐데 지금부터는 항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증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문통인데요. 이제 뭐 통증을 느낀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항문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항문에 문제가 생겨서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한 가지 증상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항문통인 경우에는 배변 시 또는 배변 직후에 생기는 항문통인 경우에는 이제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그리고 이제 외치액 혈전이나 아니면 항문 주위의 세균 감염으로 인한 이제 항문염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변과 상관없는 항문 통증인 경우에는 이제 항문의 종양 그리고 외치액 혈전 등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진 않고 좀 많은데요. 항문 주변에 발적과 열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항문지 농양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드물게 이제 항문의 악성 종양인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인 미상의 항문통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항문 주변의 근육의 경련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통증 외에 그 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문에서. 근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항문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그 장에서 나는 건지 맞아요. 예.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항문 출혈로 내원하실 때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대장암이 아닌가 예.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환자분이 변계고에 있는 항문에 피를 보고 상당히 놀라고 있죠. 네. 이렇게 보듯이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변을 보고 난 뒤에 이 변기에 빨갛게 피가 고인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대장암 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피가 나는 거를 보면 이제 정말로 이게 항문에서 피가 난 건지 아니면 대장 쪽에 이상이 있는 건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항문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치액에 의한 출혈인데 이제 출혈의 정도는 이제 변에 묻거나 휴지에 묻는 정도부터 이제 변기가 빨갛게 흥건히 젖는 경우까지 아주 다양한 출혈 양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인 경우에도 출혈이 소량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배변 시의 통증이 가장 주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장의 악성 종양, 양성 종양인 경우에도 이제 피가 날 수 있고요. 네. 이제 따라서 항문 출혈이 있는 경우에 40세 이상인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항문 출혈인지 아니면 이제 위쪽 대장에서 나는 출혈인지 감별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시행해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항문이 건강하다면 이제 없어야 할 분비물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대개 항문 분비물은 항문이 열려야 분비물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열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항문 안쪽에 있는 내치액이 항문 밖으로 삐져나오면 그 구멍만큼 벌어지기 때문에 근로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분비물이 많아지면 이 항문 주변에 습하게 돼서 이제 항문이 가려운 항문 소양증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비물이 많으면서 항문 주위에 이제 종기 같은 돌출물이 있고 그리고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항문 누공, 즉 치루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분비물 양상이 이제 고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항문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이제 종양인가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양인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치액이 삐져나와서 만져지는 덩어리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네. 이 치액과 달리 항문 주변에 닭뼈슬 같이 이제 군살 같은 것도 만져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종양이 네. 이제 덩어리로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의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직장 탈출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액이 탈출돼서 만져주는 것보다는 훨씬 큰 덩어리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항문 부위가 좀 가려운 경우도 있는데 항문 가려움증은 좀 빈번하게 좀 발생하는 질환 증상이죠. 네, 항문 소양증, 즉 항문 가려움증이죠. 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또한 아주 힘든 이제 병이기도 한데요. 이 환자분들 중에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환자분들도 있고요. 이제 원인으로 보면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 그다음에 이제 피부질환, 그다음에 치액이나 치열 같은 이제 항문염 같은 이제 항문 주위에 이제 병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일차성 항문 소양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되게 비누나 세척제 그리고 연고 같은 거에 의해서 더욱더 이제 자극이 많이 돼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네. 이제 긁었을 경우에 미세하게 상처가 남거든요. 이제 근로 세균이나 곰팡이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항문 소양증에서는 긁지 않는 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자욕을 하면 증상이 이제 소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적절한 이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이 이제 치질이라는 말인데요. 네. 환자분들은 이제 치질과 이제 치핵, 뭐 치루 이게 다 어떤 말인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가요? 우리 항문의 대표적인 질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치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보는데요. 삼치. 예. 이제 생선 이름은 아니고요. 네. 이제 치핵, 그다음에 치루, 네. 그다음에 치열해서 이제 삼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항문에 병이 생기면 다들 그냥 나 치질인가 봐. 치질에 걸렸어. 이렇게 그냥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치질은 사전적 의미로는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다 치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항문에 생기는 병 중에 치핵이 가장 빈도가 높은데 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치질을 치핵으로 서로 이제 혼동돼서 쓰다 보니까 네. 요즘은 이제 치질하면 이제 치핵으로 이제 의미하는 말로 이제 쓰이게 그렇죠. 되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치질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치액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쉽게 계속 치질이라고 불러왔던 그 질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항문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치핵은 항문 점막 내에 이 혈관이 확장되어 주변의 결처조직과 함께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생기는 병입니다. 한마디로 이 치핵의 본질은 혈관인데요. 이 치핵의 우렬은 반복적인 항문의 압력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변비를 앓는 사람이 아랫배에 반복적으로 힘을 줄 때 그리고 배변 시에 화장실에서 장시간 있으면서 항문관의 압력을 상승시킬 때 그리고 만성 피로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임신 후기에 자궁의 태아가 정맥을 눌러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핵은 이 날씨에 민감해서 기온이 낮아지면 모세혈관이 수축이 돼서 네. 혈액순환에 장애가 돼서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치핵이 생기는데 전체
이제 항문에 생기는 양성 질환 중에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개는 3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적어도 50%가 치액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네. 밝혀지고 있고, 그 어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70에서 80%가 이 다양한 정도의 치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중에 약 10%가 그 치액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고, 네. 병원에 방문한 환자 중에 약 10%가 수술 또는 그에 준하는 시술을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보고에 따르면 연간 한 해에 약 20만 명의 환자가 이제 치액 수술을 받는 걸로 보고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치액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도 다르다고요. 그 그림을 보시면 내치액과 외치액이 있는데요. 이 아까 항문구조에서 얘기했던 치상선 이빨 모양 기억나시죠? 네. 그 상부냐 하부에 따라 내치액, 외치액을 나누는데, 이 상부에 생기는 거를, 즉 그러니까 안쪽에 생기는 걸 내치액, 그리고 바깥쪽에 생기는 거를 이제 외치액이라고 합니다. 이 내치액은 전체 치액 환자 중에 약 20%, 외치액은 10%고, 내치액과 외치액이 함께 나타나는 혼합치액이 약 70%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내치액은 정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 4도로 나누게 됩니다. 이 1도라 함은 이미 치액이 생성되어 있지만 안쪽에 있어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고요. 2도는 이 치액이 형성된 후에 배변을 하게 되면 변과 함께 치액이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러다가 변을 멈추게 되면 고무줄로 묶어놓은 것 같이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본인이 치액이 있는지는 모르죠. 그다음에 3도 치액인 경우에는 2도 치액 같이 배변 시에 치액이 나왔다가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손으로 밀어 넣었을 때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3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4도 치액은 3도랑 틀리게 이제 손으로도 안 들어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4도 치액이라고 합니다. 이 치액의 가장 흔한 증상은 출혈과 이제 네. 튀어나오는 증상인데요. 이 외치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항문 주위에 생기고, 응고된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기면 이 통증이 민감한 피부로 덮였기 때문에 상당히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치액인 경우에는 출혈이 주된 증상이고,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저절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데, 사도치액 같이 튀어나온 후에 안 네.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통증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치액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혈관 다발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출혈량이 얼마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압력을 재어보면 이 심장 수축기에 맞먹는 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출혈 양상이 변에 묻거나 이제 뭐 휴지에 묻거나 정도부터 이제 피가 뻗친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네. 양변기가 빨갛게 돼서 이제 뭐 속옷까지 흥건해졌는 이제 아이고. 그 정도 같이 이제 출혈의 이제 양상이 이제 다양한데요. 그 내과에 빈혈로 치료받는 환자분들 중에 보면 네. 이 치액 출혈이 원인인 경우가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치액이 이 혈액 순환 단계에서 조기에 이제 혈액 순환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극적으로 호전도 많이 되는데요. 네. 이 혈액 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온수 저역입니다. 이제 따뜻한 물에 항문을 담궈서 혈액 순환을 좋아지게 하면 이제 많은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증상들만 보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진짜 내가 암이 아닐까, 이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 치액의 진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치액은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이제 네. 대개 진단은 되고요. 그리고 심한 치액인 경우에는 밖으로 삐져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나와 있는 치액 조직을 보고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항문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직장 수지 검사. 환자들이 제일 싫어하죠. 네. 그거 하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 이제 항문경으로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직장 수지 검사 방법입니다. 네. 이제 벽을 보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배꼽 쪽으로 쭉 올린 자세를 취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손가락을 항문으로 넣어서 이제 묻어나는 피가 있는지, 안쪽으로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특히 40세 이상의 성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세 이상 성인인데 출혈이 있다. 네. 그러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해서 항문이 원인인지 아니면 위쪽 대장이 원인인지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뭐 항문 내압 검사나 이제 배변 촬영술 같은 거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이 있어도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좌욕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치액은 놔둔다고 해서 뭐 암같이 심각한 병으로 이제 변하거나 이런 병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치액의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좌욕을 수시로 하면 증상에 많은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좌욕은 이 더러워지기 쉬운 항문과 그 주변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괄약근을 이완을 시켜서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치액이나 치열 그다음 그런 기타 항문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왼쪽 같이 집에 있는 큰 대야를 이제 써서 이렇게 하반신을 담가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양변기 위에다가 걸쳐가지고 하는 좌욕이 있는데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좌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목욕물 온도의 수돗물을 이제 받아서 이제 항문을 담그는데요. 이 환자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넣나요? 뭐 넣나요? 자꾸 물어봐요. 예. 네. 특히 이제 소금. 왜 맞아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소금이나 양분은 절대 첨가하지 말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 할 때 3분, 하루에 2번 정도. 제일 좋은 거는 변 보고 나서 바로. 그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변 보고 나면은 항문 점막들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온수가 가장 이제 잘 이제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좌욕구 건조인데요. 이 건조를 잘 안 하게 되면 항문 수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어기로 시원한 바람으로 이제 습기를 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적 제한, 그다음에 장소적 제한 때문에 못하는 분들은 샤워기로 제일 약하게 수압을 해가지고 네. 샤워기를 갖다가 대서 이제 그런 좌욕을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엉덩이를 담근 후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이제 케겔 운동이라 그러죠. 항문 괄약근의 수축과 이완을 해서 항문 점막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액을 관리하게 있는데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출혈의 정도가 수혈을 할 정도인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치액에 의한 출혈이 있는 환자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왜냐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치액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임신한 상태에서 수술적 치료가 받기 힘들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1도, 2도, 3도, 4도 네. 그 중에 이제 3도 이상, 3도, 4도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이제 필요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환자의 불편 정도, 나는 해당 안 되지만 수술하고 싶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예. 이 정리하자면 이제 치액의 치료는 크게 3단계인데 이제 1단계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제 치액 자체 치료보다는 좌욕, 그다음 변을 무르게 하는 완화제, 그다음 고섬유식, 그다음 배변 습관 등의 교정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고요. 네. 2단계는 수술이 아니고 고무 결찰술이나 이제 경화제요법 등으로 이제 술식이죠. 네. 그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 이제 3단계는 치액 덩어리를 잘라내는 치액 절제술. 이건 이제 수술입니다.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치액에 대한 치료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존적 치료 방법은 설명을 들어봤고요. 2단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무 결찰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 치료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는 안 하긴 하는데요. 네. 예전 어릴 때 사마귀 실로 묶어서 떼낸 적 있으세요? 아, 예. 네,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그거랑 예. 똑같은 방법인데요. 아, 보면 이제 내치액의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 치상선 아까 그 이빨 모양 치상선이 있죠. 피부와 네. 대장의 경계. 그 1cm 정도 떨어진 윗부분에 이렇게 밴드로 이 치액에 이 묶는 거군요. 묶어가지고 네. 이게 혈액 공급을 차단시키는 건데요.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치액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빨 모양의 치상선 위쪽에서 시술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통증이 없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외래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한데 이제 요즘은 요게 이제 간혹 가다가 네. 세균 감염 때문에 폐혈증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즘은 많이 안 하고요. 요즘은 이제 치액 절제술 방법들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요즘 이제 수술적 치료로 많이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경화 주사법인데요. 어떤 치료인가요? 요거는 요즘 많이 하는데요. 이제 치액 자체에 경화제라는 약물을 주입해서 치액을 이제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하면. 이 돌출되지 않은 출혈성 치액에 사용될 수 있는데 보통은 치액 절제술과 함께
같이 이제 보존적 치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화주사요법이 예전에 그 비의료인들이 치액에다가 이상한 뭐 양잿물 같은 거 예. 넣고 아주 예전 뉴스들 보면 가끔 보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은 전통적인 방법의 치액 절제술입니다. 이제 뭐 보통 이 치액 때문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시행이 됐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이 치액 절제술은 내치액, 외치액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인데요. 이 튀어나오는 치액을 이제 절제하고 이 혈관 부위를 묶어서 이 혈관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재발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 주로 척추마 취하에 시행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수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좌욕하는 게 이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상처 자체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살이 차오르도록 이제 하는데 네. 거의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동안에 이제 좌욕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진물이나 피가 이제 속옷에 묻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 여자분들 간에 생리를 하던가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꺼지를 접어서 이제 항문에 껴놓던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쓰곤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방법들 외에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됐다고 하죠. 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 자동문학기 치료법입니다. 이 자동문학기를 이용해서 치액 조직과 점막을 항문관 상부에서 이제 원형으로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는 이 치액 절제 시 생기는 개방창이 안 생기고 문합 부위가 항문관보다 높게 위치해서 치액 절제술보다 통증이 덜 유발된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튀어나온 외치액에는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내치액인 경우에만 이제 시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치액 절제술 시 그 전기 소작기관이 이제 초음파 절삭기로 절제를 하는 이제 시술이 있는데 이 초음파 절삭기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시행은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치액 수술을 미루는 이유가 이제 통증이 또 굉장히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수술하는 건 어떻습니까? 통증이 많이 심합니까? 네, 심하죠. 개인차가 있지만 네. 심합니다. 그 치액 수술을 결정할 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면 아프다던데 네. 어떡하죠 이거거든요. 아파요? 예, 이렇게. 많이 아프죠. 예. 왜냐하면 치액 절제술을 하고 나면 그 부위를 꺼주로 감쌀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게 상처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항문은 배변할 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벌어지면은 아프겠죠. 그래서 아물 때까지 힘들겠군요. 네, 통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심한 통증은 첫 대변 볼 때가 제일 심한 아이고. 통증이죠. 예.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그 배변 시 통증 때문에 식사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식사를 안 하시면 나중에 변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이제 첫 배변 시 통증을 무서워하지 말고 네. 일단 한번 경험하시면 그대로는 서서히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또 이렇게 치액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재발한 걸로 봐야 되나요? 간단히 얘기하면 재발은 아니고요. 이제 수술을 안 한 부위에 새로 생긴 겁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치액 항문에 네. 이제 치액이 아까 혈관이라 그랬죠. 혈관 분포가 큰 부위가 세 군데, 작은 부위가 한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항문 주변에 점막을 잘라내면 항문이 너무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치액 수술을 할 때 조그만한 부위는 그냥 남겨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겨뒀던 부위가 나중에 환자분들이 관리를 안 하면 다시 치액이 생겨서 이제 그게 다시 이제 재발했다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수술한 부위에 붓기가 빠지면서 이제 수술 부위에 이제 우리가 쥐젓 아시죠? 네. 쥐젓같이 피부꼬리가 생길 수 있는데 대개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환자분들이 또 약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치액 수술했는데 왜 또 뭐가 만져지느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래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잘라내는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수술한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 재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모든 병은 예방이 중요하고요. 네. 특히 항문 질환 예방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항문 예방하려면 일단 가능한 한 배변 시간은 5분 이내. 그리고 이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설사나 변비는 조기에 치료하시고, 네. 그 다음에 항문은 항상
청결이 유지하고 그리고 항문에 자극이 되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항문 질환이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치열입니다. 치열은 치열과 어떻게 다른가요? 치열이면 치는 항문이고요. 열은 이제 벌어짐 그런 뜻인데요. 네. 이제 항문 주위가 갈라지는 찢어지는 병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이 항문이 있고 여기 이렇게 벌어진 게 보이시나요? 네. 예. 그렇네요. 이게 네. 이제 찢어지는 건데 이제 항문 어디라도 찢어질 수 있지만 되게 이제 90% 이상이 항문의 뒤쪽 가운데 부위가 이제 세로 방향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단순히 찢어지기만 하고 증상이 1, 2개월 미만인 거를 급성, 네. 이렇게 찢어지고 낫는 거를 반복하면 이제 우리가 만성 만성. 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항문 주위가 원래 좀 파열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다이어트하는 젊은 여성이나 네. 아니면 운동을 안 하는 비만형인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생기는데요. 네. 제일 많은 원인은 변비입니다. 변비. 예, 이런 환자들이 또 이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분들도 식사를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식사를 안 하게 되면 변비가 생기죠. 아. 그러면 장내에 있는 변이 이제 수분이 증발이 되면서 딱딱해지고. 부피는 작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작아진 변을 보려면 더 힘들고 네. 그리고 그런 힘들게 나온 변이 딱딱하기 때문에 네. 또 나오다가 그 찢어진 부위를 또 더 그렇죠. 자극하게 되거든요. 악순환이네요. 예, 그래서 더 이제 아프게 되고요. 또 이제 항문관 압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비만인 환자들인데 이 높은 압력을 견뎌서 배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항문이 더 잘 찢어지죠. 음. 예. 그리고 이제 뭐 염증성 장질환이나 이제 결핵성 장질환인 경우에도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문관 뒤쪽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위에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문관 뒤쪽이 아니라 다른 부위면 꼭 이제 다른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대장 내시경을 꼭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항문이 굉장히 예민한 부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항문이 찢어지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당히 아프죠. 이제 가만히 있거나 의자에 앉을 때도 아프지만 대변 볼 때는 상당히 아프거든요. 예. 간혹 이제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찢어지고 아물 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면 이제 만성 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만성 치열인 경우에는 이 찢어진 부위 옆이나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조그맣게 흉터처럼 이제 살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 이제 만져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치열의 경우에는 진단을 좀 어떻게 할까요? 쉽죠. 찢어진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면 보면 되죠. 되는구나. 근데 이제 예. 보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항문은 주름으로 이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벌리거나 네. 항문경으로 벌리는데 안 그래도 찢어져 있는 걸 또 우리가 보려고 벌리니까 어떡해요. 더 아프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결핵이나 염증인 경우에는 찢어진 부위가 뒤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기 때문에 그때는 꼭 대장 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네.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요. 찢어진 거니까 봉합을 하면 되나요? 항문 치열은 봉합은 안 합니다. 항문은 봉합은 안 하고요. 화면을 보시면요. 이 찢어진 치열이 보이고요.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던 내괄약근, 외괄약근이 있죠. 네. 여기 보면 칼 하나가 나왔네요. 칼. 이 칼로 이 괄약근 일부를 절개해 주는 겁니다. 예,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이 압력을 낮춰주는 이 항문의 괄약근 절개술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치질보다는 수술이 간단하고 입원할 필요도 없이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수술의 재발률은 한 10% 미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은 만성 치열일 때 이렇게 수술을 하고 네. 이제 급성 치열인 경우에는 이제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완화제 그리고 통증을 낮춰주는 이제 진통제 그리고 좌욕 같은 거를 하면 이제 2주 안에 거의 다 치료가 되고요. 네. 그리고 소화 같은 경우에는 완화제랑 엉덩이를 이제 물로 자주 식혀주는 것만으로도 거의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삼치 중에 이제 마지막 치루입니다. 치루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치는 항문이고요. 루는 터널입니다. 터널. 예. 네. 이 치루는 항문에 생기는 양성 질환 중에 치액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병인데요.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이 항문선에 염증이 발생이 된 게 항문 직장 농양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적절히 치료가 안 되면 이 농양이 피부 쪽으로 터져서 이렇게 진물이나 고름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치루, 즉 터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항문 누공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항문에 일종의 구멍이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생긴 걸까요? 이 항문 누공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항문주위 농양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제 고름이 잡히면 고름을 짜내도 약 90%에서 이제 치료가 발생이 되는데 대개는 이제 대장균에 의한 감염이 제일 많고요. 네. 그 외에는 염증성 질환이나 결핵 그리고 이제 외상 그리고 이제 항문의 방사선 조사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치료의 증상도 궁금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발생하나요? 증상은 이제 피부에 난 구멍으로 이제 네. 변 냄새가 나는 진물이나 고름이 나와서 이제 속옷에 묻는 증상이 제일 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나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발열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름이 빠지면 붓기가 빠질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거든요. 다시 붓기가 차고 또 고름이 빠지고 찢어지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문주위 농양이 생기면 이때 빨리 네. 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절개 배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누공이 발생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치료가 더 힘들게 되고요. 그리고 구멍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아이고, 네. 이런 경우 우리가 복합 치료라고 그러고 수술은 단순 치료인 경우보다는 더 많이 힘듭니다. 항문에 없어야 될 구멍이 생긴 거니까 진단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이것도 뭐 항문을 눈으로 보면 되죠. 항문을 눈으로 봐서 이제 구멍으로 이제 고름이 나오는 거로 보면 되는데요. 네. 이 손가락을 넣어서 하는 직장 수지 검사로 해보면 그 터널이 지나가는 길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손으로.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의 길을 명확히 알 수 있으려면 이제 그 누공으로 조영제를 넣어서 하는 조영술 네. 또는 MRI 그리고 초음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치료의 치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또 수술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항문주위 농양으로 오게 되면 치료 수술이 아니라 이제 농양 배액술만 일단 시행을 하고 추후에 수개월이나 수년이 지난 후에 치료가 생기면 이제 치료에 대한 수술을 이제 근본적으로 하는데 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흑백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동그랗게 해놓은 게 이제 치료 구멍이고요. 이건 항문입니다. 이 안쪽에 보이지 않지만 아마 이 항문 안쪽에서 터널이 생겨서 이 치료 구멍을 통해서 아마 진물이 나오는 양상이고요. 네. 이 수술의 목적은 이 염증이 야기된 이 조직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 천정을 열어서 여기다 긁어내고요. 네. 그다음 안쪽에서부터 살이 차오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터널 자체를 아예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있고요. 이 치료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만큼 더 많이 없애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복합 치료인 경우에는 항문 일부의 이제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뭐 크론병 같은 그런 염증성 장질환에 의한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는 호전이 안 되고요. 이런 크론이나 이제 기타 이제 원인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를 같이 동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료의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항문에 생기는 양성 질환 중에 유일하게 적절한 치료 없이 오랜 기간 방치하면 암으로 되는 게 치료입니다.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치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병의 특성상 재발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조기에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수화에서 항문주위 농양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네. 되게 1세 이하 영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기저귀를 가려고 봤더니 항문 주변에 발적과 열감 그리고 통증이 있어서 이제 진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오는데 대개는 이제 기저귀에 의한 이제 대장균의 감염, 장내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오는데 네. 되게 절개 배농을 해야 나아요. 절개 배농하고 항생제는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경우에 약 25%에서 치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가 조금 크면 이제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은 항문 소양증입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소양이라는 게 이제 가렵다는 거죠. 네, 그 항문 가려움증을 느낀 적이 있는 환자 이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약 45% 상당히 많죠. 네. 예, 이제 대개 이제 젊은 층이 많고 그다음에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경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특히 항문이나 항문 주위 피부가 가려운 경우는 대변을 보고 난 직후 그리고 밤에 이제 참기 힘들 정도로 이제 심하게 가렵기 때문에 이제 긁어서 상처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려운 거 외에 또 다른 증상은 없나요? 사진을 보시면요.
가려운 거 말고 이제 피부가 빨갛게 이제 발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성적인 항문 수양증인 경우에는 긁어서 상처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피부가 가죽처럼 이렇게 두껍게 느껴지고 이제 네. 피부색이 약간 좀 하얗게 이렇게 변하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항문 소양증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거는 항문의 위치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항문이 어둡고 깊은 곳에 네. 있다 보니까 네. 바람도 안 들어가고 햇빛도 못 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 자극 때문에 피부염이 생기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습기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항문 소양증이 생기는데 네. 되게 이제 항문 괄약근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제 변이 조금씩 새 나오겠죠. 네. 네, 그 변에 의한 자극 때문에 생길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성들인 경우는 이제 질 분비물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항문이 자극이 돼서 이제 항문 수양증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너무 항문 청결을 유지하는 경우, 네. 이제 과도하게 이제 비누로 씻거나 너무 이제 과도하게 닦거나 네. 그러면 이제 물리적 마찰 때문에 상처가 생겨서 항문 수양증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변을 보거나 잘 안 닦은 경우에 이제 대변이 자극이 돼서 이제 수양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치액 치료 같은 항문 질환, 그다음에 이제 항문에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특정 음식이 항문에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촌충이 기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어린애들이 이제 항문이 가렵다 그러면 꼭 요 촌충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진단은 이제 항문을 테이프로 붙이면 그 네. 테이프에 촌충 알이 묻어 나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진단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이외에 뭐 직장의 종양이나 뭐 산부인과 질환이나 뭐 전신 질환, 뭐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렇게 항문 수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항문 수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 관리에 관한 몇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지침들을 보면 일단은 마른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속옷은 가능한 한 면제품, 그리고 너무 꽉 끼지 않는 하의를 착용하고, 그리고 의사의 처방이 없는 약제는 가능한 한 항문에 바르는 거는 피하고요. 아. 그다음에 항문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달력 신문지로 닦아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만. 네.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네. 가능한 이제 물티슈, 네. 이제 비데 이런 걸로 이제 자극을 그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도 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에 1회 정도 주기적으로 이제 구충제 복용. 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 항문 수용증 관리하는 데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려움증 같은 게 출혈이나 통증에 동반된다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기타 항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고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긁어서 상처가 된 게 되면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서 꼭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항문 건강을 잘 지키려면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제 식이 조절인데요. 적당한 수분 섭취, 그다음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 그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식사,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주, 네. 예, 이제 술은 끊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예, 5분 이하로. 갔는데 안 나온다고 계속 앉아 있는 분 계시죠?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하지 말고, 아. 신문 읽지 말고, 책 읽지 말고. 네. 가서 안 나오면 바로 일어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나올 때까지 힘쓰시면 압력이 높아져서 이게 피가 우열이 생기면서 치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아무 증상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이제 좌욕, 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하시면 아주 항문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항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항문 위생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체의 다른 부위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항문에도 좀 관심을 갖는다면 오늘 알아볼 질환들이 발생할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질환이 발생하고 난 후에 후회하는 거는 소용이 없겠죠. 오늘 알아본 내용들 명심하시고 틈틈이 자역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죠. 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